안녕하세요. 오늘도 과몰입 최작입니다. 오늘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은 영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수와 대조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수는 자기에게 온 여자들의 마음을 잘 잡아두는 반면 영우는 자기를 일픽으로 생각했던 정숙의 마음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뜯어보자. 밤샘 데이트를 한 다음날 아침, 정숙은 의도적으로 영호를 피합니다. 커피 한 잔 타줄까 하고 영호가 물어도 못 들은 척하고, 정숙은 오히려 상철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는 상철 옆을 서성입니다. 영호가 그거 마실 거냐? 같이 커피 먹을래요? 하며 재차 물어도 필요한 게 있어 기다리고 있다며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는 정숙은 상철을 따라 남자 숙소로 가버립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영호는 결국 정숙을 불러내 따로 대화를 합니다. 저는 이때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정숙에게 불안을 느끼는 듯한 영호의 태도를 보면서 그래도 정숙이 멀어지는 건 싫은가 보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영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보다는 정숙이 오해할 만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젯밤 자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진 않았냐? 나는 어제 너에게서 배려를 받고 그래서 너에 대한 호감이 커졌다는 식으로요. 그렇게 정숙의 마음이 어떤지를 떠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정숙도 영호만큼이나 눈치가 빠르죠. 그러니까 정숙은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은 걸로 이해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진 거냐고 오히려 영호에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영호는 그런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걸 위해서 오늘도 되게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서도 어젯밤 대화한 결과로는 정숙이 1번이었다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할 거라는 다소 앞뒤가 안 맞는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한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다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정숙이 생각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다면서 마치 이 대화의 목적이 정숙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는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누가 봐도 애초에 이 대화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는 오늘 현숙을 더 알아볼 것이지만 그래도 정숙이 자기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굳이 외면하는 정숙을 끌고 나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이때 영호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건 정숙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일 이때 차라리 영호가 영수처럼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정숙에게 보여줬다면 영호가 현숙에게 차이고 돌아오는 똑같은 결과가 됐더라도 정숙의 입에서 영호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최소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남녀 관계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보다 더 최악의 말이 있을까요? 아, 아니구나, 있구나. 무섭다란 말이 있었는데 잠시 잊었네요. 만일 영호가 이날 아침 대화에서 정숙의 마음을 떠보려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숙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화를 풀어갔다면 결과는 같더라도 정숙이 영호를 불신하게 되는 일은 적어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영호가 정숙에게 만일 자기가 오늘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정숙은 어떡할 것 같냐고 대놓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만일 그랬다면 정숙은 정숙대로 기분은 좋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놓고 나의 선택을 고려할 만큼 나를 무겁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게 1순위든 2순위든 상관없이 영호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영호는 영호대로 정숙의 답을 들으면서 자기가 오늘 하려는 선택의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호는 왜 정숙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영수의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는 너무 솔직한 나머지 어떤 측면에선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영수의 솔직함이 여자들로 하여금
영수를 편안하게 느끼고 영수를 여유로운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영수는 왜 그렇게 솔직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이란 내 욕심을 내려놓거나 절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상대방의 욕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남의 욕심을 다스려 내 욕심을 채우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일례로 영수와 현숙이 나눴던 대화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수는 여자들에게 결코 떠보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때 유심히 살펴보면 자신이 그 질문을 하는 배경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가령 현숙에게 딩크인가를 물어볼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딩크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때 현숙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딩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나는 전혀 딩크가 아니다 보니 현숙님 생각이 궁금하더라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오픈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딩크냐고 묻는 것보다 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영수가 먼저 자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던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수의 마음에 들고 싶은 현숙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 궁극적 목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결혼이란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거라 생각하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길게 돌려서 말을 하며 영수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려 노력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수는 이때 현숙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를 세워 현숙에게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라 체근하지 않고 다음으로 기회를 넘기죠. 영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본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현숙이 영수가 더 좋으면 자신의 가치관을 꺾을 것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주는 남자가 더 좋으면 영수 본인에 대한 마음을 꺾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굳이 나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누군가는 영수가 자신의 원칙을 꺾어가면서까지 좋아할 정도로 그런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여유로운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영호도 마찬가지죠. 현숙도 정숙도 그 정도로 좋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보험으로 두려고 했고 정숙을 보험으로 두면서까지 관심을 가졌던 현숙은 영수에게 더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되자 곧바로 마음을 접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정숙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영호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영호는 왜 정숙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선 첫째로 영호는 자신의 욕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솔직히 드러냈을 때 그게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인 건지 아니면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호는 자신의 욕심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아마도 첫 번째 원인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자신의 욕심에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고 마음만 조급해서 자꾸 상대방을 떠보는 눈치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숙과 대화를 나눈 영호는 바로 현숙을 찾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현숙의 마음을 떠본답시고 어젯밤 자신을 선택한 게 혹시 꽝 대신 닭이었냐는 식의 하나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농담으로 포장을 해도 저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여자가 있을까요? 차라리 어젯밤 나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고 좋았다. 어제 대화를 해보니 어땠느냐? 다음에 여자가 선택할 기회가 되면 혹시 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냐? 차라리 이렇게 속 시원하게 물어보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현숙이라면 쿨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주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랬다면 엄하게 다음 데이트 선택에서 현숙을 선택했다가 까이고 역시 정숙이 1순위였다며 태세 전환을 해서 불신과 비난의 화살을 맞는 일도 없었을 테죠. 사실 저는 이번 기수에서 여자들을 대하는 영수의 대화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영수에게 거절당한 순자조차도 영수를 원망하기는커녕 영수에 대한 호감은 그대로인 걸 보면서 대체 영수의 매력은 뭘까? 대화의 기술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그 대화의 기술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궁금했죠.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영수는 순자를 거절하기 위해 무려 50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없는 사람이니까 대충 치워버리자가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욕심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안다고 공감해주면서 하지만 내 마음, 내 욕심은 이래서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최대한 성의 있게 설명을 하며 순자가 납득을 할 때까지 일종의 협상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순자는 거절을 당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존중해 주다니 그래도 내 안목이 틀리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절당한 와중에도 기분 좋은 자기 위로를 하며 영수에 대한 호감을 잃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나는 솔로는 현실보다 더 치열한 다자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는 건 서로의 욕심과 욕심이, 서로의 욕망과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영수는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잘 분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자기 욕심에 최대한 솔직하면서 상대방의 욕심도 존중해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의 욕심을 다스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면 길고 긴 협상의 대화를 나눠야 하고 영수과의 밤샘 데이트 때 보인 모습처럼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은 있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전적으로 영수의 전략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로워 보였던 영수도 솔로나라 5일차가 될 때까지도 현숙과 영숙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해 감정에 널뛰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영우도 영수처럼 자신의 욕심에 솔직하고 정숙의 욕심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욕심 얘기가 나온 참에 제 욕심도 좀 챙기겠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나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신의 욕심에 솔직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